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요즘에. 뭐 때문에?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찍고요. 아, 삼성전자가 20만 전자가 됐습니다. 야, 네. 코스피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자, 그래서 네. 오늘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하자. 네, 그렇죠.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런 입장인 분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입장인 분들이 그럼 아이 너무 기대감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 아니면 뭐 아유 적당히 먹었으면 나와, 뭐 이런 얘기를 장난삼아 네, 그렇죠. 하고 싶어도 그분들의 근거가 하나 있어. 그래요? 뭐냐면 일본 증시. 일본 증시.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증시 부양의 전략 전술은 어찌 보면 일본에서 했던 전략 전술을 벤치마킹한 것도 없지는 않아. 그래요? 이번 정부가 그 증시에 대해서 적극 부양하겠다 했던 거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증시 부양하겠다라고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그럼 정책이 어디서 갑자기 생각난 것인가 했을 때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 없지 않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일본이 어떻게 됐느냐?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겠다라고 한 뒤에 니케이 지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16년, 17년 즈음이 니케이 지수가 15,000선이 좀 넘었어. 네, 15,000선. 그런데 올해 2026년 2월 달에 한 10년 지났네요. 6만 선이야. 6만 선. 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른 거니? 거의 4배 좀 못되게 오른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4배 올랐단 말이야? 그럼 우리 주식시장 부양하겠다라고 우리가 외쳐댄 게 4,000선쯤에서 외쳐댔으니, 그러면 여기서 4배 오르면 얼마야? 16,000이요? 16,000이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코스피가 만약에 하나요? 일본처럼, 일본보다 더한 것도 아니고 일본만큼만 한 3-4배 올랐다라고 해서 15,000, 16,000 근처까지 갔는데, 간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코스피 6,000선에서 나는 올라탔던 버스에서 내렸어. 나중에 이거는 피눈물을 흘릴 일이지. 그리고 이제 올라가던 거에서 한번 내려오면 다시 못 올라타. 못 올라타. 못 우리 다들 올라타. 경험 갖고 계시잖아요. 버스 저기 갔는데 그걸 따라 어떻게 잡습니까? 못 올라타요. 그래서 일본만큼만 하자라고 했었을 때 딱 4배 오른다고 하면 15,000, 16,000인데, 야, 그러니 지금 6,000, 나한테 이러더라고 한 분이. 야, 정호야, 야, 형님,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나 무섭더라고. 아니, JP모건에서 한국 증시를 한 6,000까지 예측을 했다는 보고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야, JP모건이 6,000을 얘기했어? 그러면 한 5,000까지는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6,000을 넘어서 16,000이라고요. 아니, 제 의견이 아니라 진짜 그런 전망을 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개인의 바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바로 옆에 일본을 봐봐. 라고 했고요. 자, 이제부터 궁극적으로, 일본은 그럼 어떻게 16,000이 아니라, 6만. 일본은 6만 근처까지 왔습니까?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원인이 우리에게도 유효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요소일 거 아니야. 그럼요. 자, 일본의 주가 랠리의 상승 원인 1번.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일본은 아베노믹스야. 아베노믹스 돈을 풀었구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자, 그럼 아베노믹스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보면, 예전에 돈 푼 것도 효과가 있었어. 근데 최근 아베노믹스는 돈 푼 거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야. 이게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핵심이야. 예를 들어서 뭐가 제일 이제 큰 이슈였냐면, 이게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다. 우리의 금융 관련 당국들, 그 다음에 뭐 그 정부에 있는 뭐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일본 기업이 PBR이 1도 안 되는 기업이 이렇게 많냐. 저평가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PBR이 1이라는 건요,
그 회사 주가 다 팔아서 그 회사를 지금과 똑같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1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 건물 본사 건물 그대로 짓고 그 공장 그대로 깔고 그 공장 안에 있는 기계 그대로 사놓는데 지금 주식 있는 저 시가 평가되어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딱 구축할 수 있으면 1인데 1보다 안 됐다? 그것도 평가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산 가치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 이건 말이 되냐? 어떻게 이렇게 만성적인 저평가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를 없애야겠다라는 게 가장 선봉에 섰던 아베노믹스의 최근 들어서의 기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폐쇄적 이사회 그리고 상호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 근데 우리가 하는 것들의 방식을 사실 우리가 일본에게 벤치마킹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부 담당자들은 싫어하겠지만 사실 똑같아. 아베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강제 법규가 아니라 연성 규범으로 했어. 강제 법규는 야, 너 이사회에서 이렇게 임명 안 해? 그리고 너 자사주 소각 안 해? 자사주 소각 안 하네? 너 그리고 돈만 잔뜩 쌓아놓고 투자도 안 하고 뭐 적극적인 경영활동도 안 하네? 이거를 안 되겠어 너 내려와 이렇게 뭔가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연성 규범이라는 건 좀 하시죠 하고 눈을 부라리는 거야. 강하게 말고 연성으로. 연성으로. 아니, 강한 거는 그럼 진짜 법적 조치로 뭘 하는 거 뺏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런데 연성은 좀 해주시죠 하면서 눈만 부라리는 거야. 그러면 야, 이 대통령이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걸 만약에 내가 이행 안 하면 무슨 불이익 같은 게 오지 않을까? 그렇죠. 스스로 걱정하면서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지. 실제 뭐 세무조사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뭐 이런 소문도 일본 증시에 많이 있었고. 세무조사 말씀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런 어떤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는 거에 대해서 인허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안해동 안 해줬던 회사들은 인허가를 타이트하게 적용하고 그렇죠. 뭔가 좀 했던 애들에겐 좀 더 페이버를 주고 그랬다라는 암묵적인 일본 정계의 재계의 그런 뭐 컨설은 있어. 근데 뭐 이거는 난 눈만 보라렸는데 뭐 나 이런 아무 거지. 말도 안 했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아니 사기업이 어떻게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뭐 억지로 뭐 시킬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하면 갑자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가 찾아와서 제가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20년 동안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새만금에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그렇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알아서 찾아오고. 고맙습니다. 옛날보다 좀 단위가 커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 2,000억 가지고는 뭐 이렇게 얘기 꺼내기가 좀 뭐하고, 뭐 1조를 하겠습니다, 5조를 하겠습니다, 10조를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경영자들이 그런 적극적인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스튜어트십 코드라고 해서 간단히 말하면 기관 투자자들, 그 회사에 지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간의 경영진 간의 건설적인 대화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가장 막바지의 정책 기조였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 그렇게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했다는 거야. 뒤에 아시죠? 아베 총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뭐 그냥 갈 수는 없어요. 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로 중장기적인 어떤 주주 친화적인 걸 유도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가 기업 지배구조 코드라는 거야. 이 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 기업에 투자한 우리 개인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가 생활 때문에 바쁘니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자로서 그 기업의 목소리를 내서 주주 친화적으로 끌고 와라. 그러니까 투자자 중심의 해법이고 그렇죠. 기업 지배구조 코드라는 건 그 기업에 또 책임을 준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에게도 책임을 하나 준 거고 야, 너 그 기업에 투자했잖아. 그럼 네가 그 기업에게 좀 잘해보라고 얘기해야 될 책임이 너에게도 있어. 하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운 게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에 돈 준 게 누구야? 우리 같은 개인인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을 대리해서 대표해서 네가 좀 얘기해라. 그러니까 투자자 책임을 하나 강요한 거고. 그다음 또 하나가
기업 자체의 책임인 거야. 니들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기업 지배 구조 코드라는 거야. 그게 아까 말했던 이사회를 강화한다든가 독립이사를 늘린다든가 PBR이 1이 안 될 경우 너 우리가 적절하게 문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만든 것들이 바로 이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이 두 가지인 거지. 그 다음에 이사회 독립성 강화인데 독립이사를 최소 2인에서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사회 그러면 그 오너의 거수기들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사회에서 생면부지 얼굴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이사로 턱 앉아있네. 그러면 아니 누구 내가 이사야?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가가 굳이 공권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없어진 면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양성을 촉진시켰어. 이사회를 임명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제일기획 같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광고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사진을 임명해야겠다라고 하면 각 대학의 광고학과 관련 교수들 또 전에 광고 관련한 유명한 학자들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 재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임명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업계 관계자들이야. 반 내부인이라고. 제일기획하고 일 안 했겠어? 다 한 번쯤 했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기획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학술 연수라든가 뭐 학술 세미나 이런 것 덕을 좀 봤던 사람도 있을 거고. 비토놓을 수가 없어. 반대 의견 못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했던 것은 여성, 외국인, 중도 성향의 제3지대의 전문가들을 채용을 적극하도록 이걸 방침으로 정해서 유도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얽혀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니 또 이렇게 주주친화적인 정책이 높아졌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슬슬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게 됐고, 그럼 이왕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사업이나 전개하는 경영자가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주저주저 했던 걸 등을 떠밀면서 안 해? 하고 등을 떠밀렀더니 야, 안 되겠다. 우리 이왕 이렇게 하게 된 거, 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야, 그거 진짜 되는지 정말 할 것처럼 확인해봐 하면서 신규 사업을 한 거야. 그리고 체질 개선도 하고. 그랬더니만 ROE가 원래 일본이 평균 5%대였던 게 2배 가까이 늘었어. 10% 가까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 아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네? 주가가 또 어떻게 안 올라가? 아, 그렇죠. 그러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익도 실제 남기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급증했어. 자사주 매입. 주주 친화적인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잖아. 그럼요. 그런 것으로 얼마를 썼느냐? 2023년도에 공표된 자사주 취득 한도 금액이 9조 6천억 엔이야. 9조 6천억 엔. 그런데 이게 2년 연달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매입해서 소각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걸 국가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이 흐름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제가 앞서서 일본이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시점 말씀드렸죠? 그해년도 일본 니케이가 얼마가 올랐냐면 32%가 올랐어. 와, 32%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걸 이제 본격화하는 걸 이제 상법 개정과 앞으로 후속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지금 주가가 6,000포인트라고 했을 때 네, 그렇죠. 30% 오르면 638. 8,000포인트가 넘는 네, 거지. 그렇죠. 거의 8천에 육박하는 그렇지. 거죠. 그럼 이거만 해도 8,000이네. 음. 그러니까 아까 나랑 대화를 나눴던 분들이 굉장히 그냥 무턱대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제가 16,000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일본에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가계 승계를 계속하는 재벌 기업들의 비중은 우리보다는 많이 줄었어. 거기는 재계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4대 5세쯤 되면 이 지분이 막 희석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더 공고한 회사들이 꽤 있단 말이야. 네, 그렇죠. 대표적인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승계를 하고 있죠. 그렇지. 네. 그런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일본보다 이 체질 개선의 속도를 더
빨리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 그러면 오너 일가의 직접적인 책임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이런 논조가 우리나라에 도입됐었을 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미 많이 전환된 일본보다도 오너들은 부담감을 크게 느낄까 덜 느낄까? 아, 훨씬 더 느끼죠. 바로 그거야. 전문 경영인은 나 이번에 사장 달았어. 이 회사에서 대리로 입사했다가 지금 사장까지 30년 만에 사장 달았는데 어차피 내 임기 3년이야, 5년이야. 난 그냥 여기서 큰 무리 안 하고 그냥 통상적인 수준으로만 하고 난 갈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더 올라갈 때도 없고. 더 올라갈 때도 없고. 그러면 정부의 통상적인 수준에 맞춰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오너는 이게 책임이 명확해지잖아요. 명확한 거야. 그 회사는 누구 거야? 라고 했을 때 주주건데요 소리가 아니라 네. 누구 집안 겁니다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또 물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밑보여서 세무조사로 탈탈 털렸다라든가 국가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행보를 보이는 그룹사가 아직 남아있대더라. 네. 이런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듣는다? 이야. 연성 규제로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럼 연성규제가 규범이 아니야 이거는. 전 국민의 심판과 이거 그 뒷감당이 안 된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배 구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런 우리나라에 아직 오너십이 있는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감을 안겨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 나고 내가 기업이다 보니 기업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쓴 회장님들, 총수들도 없진 않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부 정책에 부안해동하는 행동을 안 해서 세무조사를 당했다? 이야. 부담감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그럼 이거는 몇 년치 더 털기 시작하면 이제 탈탈 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자고. 네. 우리나라의 부담감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럼 한국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도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주주 친화적인 행보도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가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는 형님이 그 일본 비교를 하셨을 때 2016년부터 26년까지 대략 10년을 두고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속도가 요거보다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보다도 속도 면에서는 확실하잖아. 아, 확실히 빠르죠. 우린 뭐가 좋대더라 아니면 어디에 물이 나온대더라 적과꿀이 어디에 흐른대더라 하면 우린 다 달려간다고. 그렇죠. 바로 그런 속도 면에서 정부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런 흐름이 크게 달라질 요인이 아직까지 없다면 야 진짜 코스피 상단을 지금은 재수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설득력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 설명 듣고 나서 네.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코스피 상단을 넌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 보니? 상단이- 아까 JP모건이었나? 6천 네, 한다고 JP 했잖아. 모건이 이제 작년에 보고서에서 이제 6천까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6천은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곧 있으면 7천이야. 예, 그러니까요. 예. 올라가는 속도도 더 빨라지더라고요. 6천 찍자마 6,300 됐어. 예,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300 올리기가 정말 그럼. 어려웠는데.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까지 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수적으로 만까지. 아니 지금 16,000을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지금 예. 보수적으로 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랠리를 하고 있고 그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는 게 정석인데 그렇죠. 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달릴지는 누구도 모르고 자 그런데 또 하나 일본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떡상을 해서 4배 가까이 오른 4~5배 가까이 오른 그 요인이 더 있어. 근데 그 더 있는 요인이 또 우리랑 너무나도 닮았거든. 다음 시간에